자, 우리 이거 중2에 올라가면 읽어야 되는 책 이름이거든. 이는 MC 스퀘어라고 있는데, 이는 M 곱하기 MC 제곱, MC 제곱이라고 읽기도 하고, MC 스퀘어라고 읽기도 하는데, 뭐, 무튼 그런 게 있다, 이런 과학 법칙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생학. 이것도 읽어보셨죠? 유전학과 자연선택의 원리를 이용하여. 그렇지만 우생학, 그러니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있다라는. 맞아. 혼혈. 자, 그 다음 신에서 인간으로 인본주의 르네상스인데, 르네상스를 조금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죠. 현대 저는 뭐야? 근데 저는 그래서 중세죠. 중세 저는 고대야. 우리 2월달은 오래된 미래라는 이 책 배울 거고, 선생님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좀 재미없어. 네, 그래 보여요. 그치? 근데 표시 너무 재밌어 보여. 아니 진짜. 근데 사피엔스보다는 쉬워. 아, 당연히 사피엔스보다는 쉽고, 사피엔스보다 훨씬 얇네. 3월달 건 훨씬 얇아. 오. 그치? 잠시만요. 아, 3, 4월달이구나. 예술. 아. 네, 여기서 이제 르네상스를 많이 배우게 되는데, 자, 여기 사이에 르네상스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르네상스 꼭까지는 아니고, 일단 이 네 개는 꼭 기억해야 돼. 모르시는 분, 선생님 강의를 자주 안 들으신 분, 요거 손에 써주세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그 사이에 이제 르네상스가 있는데, 중세 시대는 뭐가 중요했냐면 신이 중요했어. 신. 아직까지 과학이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신이 중요했어. 근데 르네상스를 겪어오면서 인간이 중요하다. 근대에서부터 인간이 더 중요해 라고 신은 죽었다. 니체가 말했죠. 신은 죽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신 대신 인간이 중요하게 됐는데, 이 당시에 그러면 뭐가 발달했냐? 과학이 발달하면서 신은 없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과학혁명입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적 시간을 이제 르네상스 시기 라고 하고, 르네상스를 빼고 그냥 고대, 중세, 근대, 현대라고만 이해해도 충분해요. 근데 어쨌든 중세시대에는 신이 중요했고, 근대에는 인간이 중요하게 되면서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을 바로 인본주의다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기서는 인본주의랑 관련된 영상을 보면 좋겠는데, 쓸데없이 굴턴의 우생학에 관련된 영상을 보라고 해가지고. 어떡해. 우리 12시에 끝나지? 12시 반입니다. 깜짝이야. 1시간밖에 안 남은 줄 알고 깜짝 놀랐어. 12시라고 무슨 소리야. 11시 반에 끝나. 11시 반에? 11시에 끝나요. 11시. 지금 가야겠네. 나머지 다 숙제야. 그럼 또 숙제 검사하는데 몇 시간이야? 어차피 2주니까. 아, 그래? 아, 그렇네. 좋다. 오. 저번에 원한가 그때 했던 28가지 예술 그거 진짜 싫어. 맞아. 다시 해요. 마치 쉽잖아. 대학 이름. 그렇지.
내용이 없는 내용이 없는 지식 채널이었네요. 근데 그때 있지 않았어요? 그쵸, SNS 없었죠. 뭐야, 지어낸 거예요. 근데 히틀러라는 이름을 독일에서 쓰면 불법이에요. 아 진짜? 그럼 부엉이 쓸데없이 왜 이렇게 좋아해? 옛날에 여우 지금 뭐. 어 맞아. 옛날엔 여우, 지금은 부엉이야. 영어가 좀 그러니까 그나마 여우가 더 낫지. 자, 뒤로 넘어가서 18주. 부엉이 노이로제. 번뇌, 탄원, 견지, 초인적, 단순한, 보호, 무효, 높아지다, 향기로움. 254. 254. 글 두 개여서 너무 좋았어. 맞아. 근데 두 개였는데 내용이 좀. 내일 좀 많아요. 음. 근데 이거 내가 왜 알아요? 자, 다시 20쪽으로 돌아오시면 저자는 뭐를 종교 종교를 초인적 질서에 대한 뭐를 기반으로? 믿음. 맞아.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규범과 가치 체계로 정의한다. 그러니까 종교를 초인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규범과 가치 체계로 정의한다. 자, 농업혁명이 미친 최초의 종교적 효과는 동식물을 소유물에서 동등한 존재로 끌어올린 것이다. 뭐야, 답은? 반대죠. 동등한 존재에서 소유물로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끌어내린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3번 다신교. 다신교는 신은 여러 명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다신교고, 다신교는 신들의 지위뿐 아니라 인간의 지위도 격상시켰다. 이거 주간테스트에 나왔죠. 5. 자, 다음 4번 이신교. 이신교는 신이 두 명이다. 서로 반대되는 두 힘의 존재, 즉 선과 악. 그쵸? 선과 악을 믿는다. 맞아요? 네. 그쵸? 5. 그 다음에 5번 불교 전통의 신조에 따르면 집착이 없는 사람들도 고통을 받는다. 저 X죠. 집착이 없으면 고통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지. 자, 6번 저자는 세상의 신념들을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어? 그쵸? 종교와 이데올로기.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죠. 이데올로기와 종교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누구는 호모사피엔스의 뭐의 성질이? 인본주의자. 그쵸? 인본주의자는 호모사피엔스의 고유의 성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 선생님이랑 빈칸이 좀 다를 수 있어. 왜냐면 이거 책이 아람이어가지고. 이거 책 지워진 게 아람 거여가지고 빈칸 다르다고 해가지고 너무 놀랄 건 없고. 자, 사회주의적 인문주의들은 인간성이 개인주의적인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그쵸? 사회 전체죠. 사회 전체. 집단적 상관없어요. 사회 전체. 개인주의적이다 라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자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X. 자, 나치는 인류를 진화하거나 퇴화할 수 있는 변하기 쉬운 종으로 보았다. 진화하거나 퇴화할 수 있는 변하기 쉬운 종으로 보았다. 자, 10번. 저자는 결정론으로 역사를 설명할 수,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X. 그쵸, X죠, X. 자, 2단계 뭐란? 2단계 카오스란 스스로에 대한 예측을 반응하는 것을 말하면 뭐가 이에 해당해? 역사. 그쵸, 역사. 스스로 예측하는 것에 대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카오스다. 저자는 역사가 물리학처럼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쵸, 없죠. 역사가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증거는 무척 많다. 그쵸, 없죠. 저자는 문화에 따라 무엇이 선인지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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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화적 진화는 그래서 민이라 불리는 문화적 정보 단위의 복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자, 저자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문화가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좋은 문화라고 생각한다. 근거가 없다. X. 17번 저자는 역사가 진화와 마찬가지로 개별 유비체의 행복에 무관심하다. 1500년 경의 역사는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선택을 했는데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한다. 자, 뒤에서 너네 거 몇 쪽부터 빈칸이 있어? 22쪽. 22쪽에도 빈칸이 있어? 네. 뭐야? 모순적 초인적 질서에 대한. 선생님 책도 지금 아람으로 뽑아주셔가지고. 자, 봅시다. 초인적 질서에 대한 선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 그다음에 동실물 맞아? 도출. 아니요, 종교. 종교?
다신교. 다신교. 종교 상관없어요. 그래도 가로치고 다신교라고 써줘. 도출하고 있다. 또 끝났어? 네, 다신. 여기는 없어요. 명 옆에. 권력자. 일신교. 일신교. 악. 세계 종교 맞네. 신생 종교인데? 네. 세계 종교. 미안. 세계 종교. 짠. 다 됐나요? 그냥 선생님 책도 아람이어가지고 너네 빈칸이 뭔지 모르겠어. 됐어요? 네. 자, 그다음 그건 없어요. 여긴 빈칸 없어? 네.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자 여기를 같이 읽어보면 자 여기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가지고 여기 앞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자 읽어보면 일부 역사학자들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대해 결정론적이다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행위를 비롯하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인간의 결정론적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동 난 발생하는 모든 일 모든 일이 우연이나 선택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인과 법칙에 의해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일어나는 거야. 결정되어 있어. 우리가 뭔가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야. 인과가 뭐지? 그쵸, 원인과 결과에서 인과 정도의 단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줄여서 인과라고 하는 거 이건 안 써도 되는데 원인과 결과를 줄여서 인과라고 한다고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인과 법칙에 따라서 어떤 원인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결정론적 설명을 제시하곤 한다. 이게 바로 결정론인데 일부 역사학자들은 과거 일어난 사건 한마디로 역사에 대해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제시하곤 한다. 이는 해당 사건의 생물학적, 생태학적 혹은 경제의 힘과 작용과 같은 필연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 거야 라고 보는 것이다. 자, 그러나 대부분은 근데 이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지. 대부분의 역사에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일어난 게 아니다 라는 거잖아요. 대부분은 이와 같은 관점에 회의적이다. 회의는 뭐야? 그쵸, 의심을 품다라는 뜻이잖아요. 품을 회, 의심, 의자니까 의심을 품다. 회의적이라는 단어도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친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야. 회의적이다. 오늘 알아가야 될 것은 상징이랑 이 회의적, 결정론적, 회의적이다라는 것은 의심을 품다라는 거예요. 물음 옆에 쓰시고 회의적이다. 이미 지나간 역사에 대해 어떻게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서술할 수 있어도 어떻게 그 사건이 how에 대해서는 서술할 수 있어도 어떻게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서술할 수는 있어도 왜 why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과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어. 어떻게 하다가 그 일이 일어났는지는 설명할 수 있는데 왜 그랬는지는 알 수가 없다.
자, 4세기가 시작할 무렵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발흥, 기독교가 생긴 사건을 두고 역사학자들은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접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서술할 수 있지만 어떻게 대해서는 서술할 수 있지만 왜에 대해서는 서술할 수 없다. 이 특정한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인지는 그 인과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니은에 들어가야 될 말은 뭘까? 그러는 땡. 기억은 그러나가 맞아. 그러나 하지만. 그러니까 일부는 그런데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그 그러면 이거는 4세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든 가능하지만 왜는 안 돼. 라고 구체적인 예시를 준 거니까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혹은 가령 뭐 이런 거. 예를 들어 여기 써야 될 그래서 여기 기억에는 그러나 예를 들어 자, 이처럼 학문 분과로서의 역사학이 지닌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특정한 역사 시대에 대하여 왜 하필 그런 식으로 전개되었으면 다른 식으로 전개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왜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왜에 대해서는 역사학에서는 왜 그렇게 된 거야? 라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대. 그러니까 이성계가 강화도에서 회군을 할 때 어떻게 회군을 했는지는 알려줄 수 있지만 왜 회군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라는 거잖아. 이것은 심지어 그 시대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설명하기 어렵다. 라는 거죠. 여기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그거죠. 자, 1번에 해당하는 문제들 3개 풀어보세요. 왜 저 설명하기? 자, 밑에 계속 나와. 1번에 해당하는 문제들 3개 풀어보세요. 자, 그 결정론적인 설명에는 그 사건의 필연적인 뭐가 존재해? 인과관계. 그렇죠.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문제간 의미관계를 고려할 때 이건 말해줬죠. 그러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이고 과거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을 하려면 그 시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답은 뭐야? 그렇죠. 더 많이 할수록 왜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 자, 왜 그것을 설명하기 어렵냐에 대해서는 밑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데 만약 역사학자가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당시, 다시 말해 그 당시에 현대에 살았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야말로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일어났는지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다. 지난 뒤에는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일이 정작 그 시대에는 전혀 명백하지 않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지나고 보면 아, 그때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런 거였구나. 아, 그때 종교가 중요해서 그런 거였구나. 라고 나중에는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명백하게 보이지 않는데 왜 그랬는지. 자, 역사상 모든 역사는 교차로래. 교차로가 뭐냐면 우리가 건널목을 교차로라고 하잖아. 신호등이 막 4개씩 있는 곳 있잖아. 이렇게 써가지고 요렇게 또 건널 수 있는 신호등 있잖아요. 바로 앞에 사거리. 그런 데를 교차로라고 하는데 만나는 지점을 교차로라고 하는데 역사상 모든 지점은 교차로다.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로 밟아온 길은 하나의 갈래였지만 그쵸?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의 갈래야. 옛날에는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길은 하나의 갈래였지만 여기에서부터 그래서 현재에서부터 미래로 가는 길은 무수히 많은 길이 나 있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 라는 거잖아요. 이 중 일부는 더 넓고 평탄하여 이정표도 잘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AI가 발달할 가능성이 가장 크긴 하지만 확실히는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그런 얘기죠. 때때로 역사는 그리고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의 예상을 벗어나서 움직이기 때문에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희박해 보였던 가능성조차도 종종 실현되곤 한다. AI가 망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는 거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물론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지리적, 생물학적, 경제적 힘은 선택의 제약을 만들어낸다. 아까 결정론적인 것처럼 지리적, 생물학적, 경제적 힘은 선택의 제약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작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맞아. 자,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모든 역사를 설명해주긴 어렵다고. 그러나 뒤가 더 중요하죠. 그러나 그러한 제약 속에서 어떤 결정론적 법칙에도 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이 결정론적 법칙에 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놀라운 일이 정해질 여지는 매우 많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는 우리가 설명할 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현재에서 미래를 볼 때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것처럼, 왜냐면 미래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어려운 것처럼 과거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 문단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 이번에 해당하는 이 문단에 해당하는 문제들 풀어보세요. 저기 하나의 가래 밑에 있는 차들이 뭐예요? 하나의 갈래? 아, 차이점. 굳이 안 써도 돼. 자,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 그 시대를 가장 모르는 이유는 지난 뒤에는 필연적으로 보이는 일이,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정작 그 시대에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명백. 그래서 전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 교차로가 의미하는 것은, 수많은. 그래서 수많은 가능성이죠. 수많은 가능성. 수많은 가능성. 자, 3번.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없다면, 과거와 현재의 사건을, 과거에서 현재의 사건을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없다면, 결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미래의 사건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지. 미래의 사건도 마찬가지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격언을 생각해보면 역사를 배움으로써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이런 것을 인용한 거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역사를 배움으로써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뒤가 더 중요하지. 그러나 이는 역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는 역사를 배움으로써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역사에는 너무나 많은 힘이 작용하고 있으며 역사에는 많은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지리적, 생물학적, 경제적 힘들도 작용하고 있고 우연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상호작용이 복잡해. 너무 많은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복잡하고 힘의 크기나 상호작용 방식이 극히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에 막대한 차이가 생겨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일이 발생한 거야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지.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역사를 예측하려고 하는 시도는 매번 좌절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역사를 예측하는 순간 그 순간에도 예측에 즉시 반응하여 내용을 바꿔버리는 카오스적 성격, 예측에 즉시 반응하여 내용을 바꿔버리는 카오스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3문단에 해당하는 문제 2개 풀어보세요. 자, 3번. 역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유는 역사에는 무엇이 작용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나 많은 힘이 작용하고 있으면 이들 간에 뭐가 지나치게 복잡해? 그쵸,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 자, 예측에 즉시 반응하여 내용을 바꿔버린 역사의 성격은 그래서 카오스적 성격이라고 방금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예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예측하려고 해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역사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역사를 예측할 거야. 몇 년 뒤에 종말이 올 거야. 혹은 몇 년 뒤에 혁명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예언을 해주는 순간 대비책을 만들어내버리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출생으로 언젠가 국가가 소멸될 거야 라고 지금 역사는 예측하고 있지만 언젠가 갑자기 다시 베이비 붐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베이비 붐은 베이비 붐은 붐이라고 하기도 하고 밤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폭발 그러니까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는데 선생님 엄마나 할머니 세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런 세대를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해요. 베이비 폭발 세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예시, 예측하더라도 바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이라는 예시를 들어줬는데 2010년 12월 중동에서 아랍의 봄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영화도 있었잖아요. 서울의 봄. 그래서 봄은 혁명을 많이 상징하기도 해요. 이에 대해서 지금이 2010년 초입이라는 가정하에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아랍의 봄이라는 혁명이 일어났는데
초에 그러면 혁명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다 라는 건데,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 왜냐면 혁명이 안 일어날 거기 때문에, 예측하는 순간 혁명이 안 일어날 거기 때문에. 천재적인 일부 정치학자들은 컴퓨터 천재들과 손을 잡고 결코 틀릴 수 없는 혁명 예측 장치를 개발에 성공하였다. 예측 장치를 개발에 성공했어. 이들은 많은 돈을 받고 이집트의 호스니 무라비크 대통령에게 많은 돈을 받고 대통령에게 연말에 틀림없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제공했어. 그러면 이 대통령은 어떻게 반응할까? 가장 가능성이 큰 행동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시 세금을 낮추고, 그러니까 혁명에 대한 대비책을 바로 만드는 거지. 즉시 세금을 낮추고. 두 번째, 시민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을 풀고. 세 번째, 만일에 대비해 비밀경찰을 보강하는 것이다. 이런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선제조치 효과를 낸다. 혁명이 일어나야 하는 시기가 되었지만 놀랍게도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환불을 요구하지만 정치학자는 반론한다.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대통령은 경원들에게 그들을 체포하라고, 그들은 누구야? 바로 이 정치학자들, 예측한 정치학자들을 체포하라고 손짓하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예언하는 예언가라고? 그런 놈들이라면 광장에서 공짜로 10명이나 고용할 수 있었겠지. 무당들을 공짜로 고용할 수 있었겠지. 이런 상상은 역사의 예측 불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단적이다 라는 것은 단편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단적이라는 단어도 중요해요. 단적이다.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일부분을 보여준다. 일부 보여준다 라는 거죠. 역사는 어쨌든 그래서 예측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3, 4문단에 해당하는 문제 풀어보세요. 자, 대통령 예측에 대응하는 모든 행동은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 맞아요? 아니. 대통령 예측에 대응하는 모든 행동, 예측. 어떤 예측을 했냐면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라고 했더니 어떤 대응을 했냐면 세금을 낮추고 지원금을 풀고 비밀경찰을 보강했어. 그렇다면 진짜로 일어날 역사에 영향을 미친 거야, 안 미친 거야? 미친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혁명이 안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O. 2번, 역사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역사의 특징은 혁명 예측 장치는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것이다. X죠. 역사는 예측하는 순간 바로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예측 장치를 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역사의 특징은 예측 불가능성이다라는 거잖아요. 역사의 특징. 예측 불가능성. 혁명 예측 장치의 예측대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역사의 카오스적인 성격 때문이다. 카오스적인 성격은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뜻이죠. 예측하면 또 거기에 반응해서 바뀌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성, 카오스적 성격. 그래서 정답은 5가 맞고. 자, 5문단. 이러한 역사의 특성들은 역사가 부정적이고 결정론적이길 바라기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킨다. 왜냐면 역사의 특성들이 바로 역사의 카오스적 특성, 바로 예측 불가능성은 역사가 고정적이고 결정론적이를 바라는 사람들 실망시킨다. 그러니까 역사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결정론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 게 아니야. 왜냐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어떤 누군가가 예언을 하는 순간 바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결정력과 호소력이 있다. 사회 깨달음을 근거로 어째서 그런 결과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증명도 반증도 불가능한 이론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건 이해를 못해도 돼요. 이건 결정론에 대한 설명이야. 결정론은 사회 깨달음을 근거로 어째서 그런 결과가, 그러니까 왜 그런 결과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증명하는 것도 반증도 불가능한 이론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 역사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건 틀린 내용이다 라는 거죠. 역사가 결정론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민족주의라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거고, 자본주의는 돈이 최고다 라고 하는 거고, 인권은 인간의 권리죠 등이 우연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인권이란 걸 가지고 태어났어 라는 것은 틀린 얘기다. 그냥 우연이야, 우연. 객관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러나 물리학이나 경제학과 달리 역사는 애초에 정확한 설명과 예측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정확한 예측과 설명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다. 가능성. 역사적 사건은 자연스러운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 X, 필연적인 것 X.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지금과 다른 형태로 배열될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자, 5문단에 해당하는 문제 풀어보세요. 뭔가 아침에 오는 거 너무 적응이 안 돼. 뭐라고요? 아침에 오는 거? 네. 그래도 일찍 오잖아. 근데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아. 적응이 안 돼. 선생님도 아침에 오는 거 너무 힘들어. 저 8시 반에 딱 일어나요. 진짜? 대단한데? 자, 사람들이 고정적인 결정론적을 믿는 이유는 결정론은 뭘 가지고 있어? 소리야. 그쵸, 호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역사 연구의 목적은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자, 다음 장. 여기 빈칸, 핵심 내용은 조금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면,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 그 다음에 무수한 많은 길을 가지고 있는 미래의 역사, 현재 역사구나. 현재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역사, 과거, 현재, 미래구나. 과거, 현재, 미래. 아랍의 봄 혁명에 대한 예측을 통해, 상상이구나. 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역사의, 뭐야? 이거는 알아야지. 역사의 예측 불가능. 그쵸, 예측 불가능성.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 목적, 가능성에 대한 이해. 자, 여기 구조도는 글에 다 나온 내용이니까, 구조도 채워보세요. 오, 똑똑이구만. 일부 역사학자들 말고 대부분의 그거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지만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결정론적 설명,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여긴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현재 역사는 과거에서의 현재는 하나의 길, 현재에서 뭐는 무수한 길, 그쵸, 미래죠. 전혀 명백하지 않은 사건들, 동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아주 희박해 보였던 가능성이 실현될 수도 있음. 미래의 역사, 예측의 어떤 성질? 불가능성, 예측 불가능성. 왜냐면 너무나 많은 힘이 작용하고 있고 역사의 어떤 성격? 그죠, 카오스적 성격, 예측하는 순간에도 예측에 반응하는, 즉시 반응을 한다.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나 목적, 정확한 설명과 예측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위해서다. X5죠, X5. 자, 뒷장 넘겨서 문제 풀어보세요. 여기 옆에 있는 이 면제판단 독서 너무 재밌어. 아, 진짜? 베이비 드라이버?
자, 어쨌든 문제 풀어보세요. 이따 꺼줘. 풀었어? 인생 단점? 단편적.
시은이 풀고 있어? 다 풀었어? 풀고 있어요. 시윤이는 풀고 있어요? 너네 다 풀고 있어? 지원이는 다 풀었어? 이 누가 다시 풀어봐요? 1번이가 다시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봅시다. 1번 예측의 역사는 예측 그 자체에 반응하기도 한다. 그쵸? 맞는 내용이고 이러한 성질 아이고 이러한 성질 역사는 예측 그 자체에 반응하기도 하는 성질을 어떤 성질이라고 해? 카오스. 그죠? 카오스적이라고 하죠. 카오스적. 그래서 1번 맞는 내용. 2번 현재의 역사와 과거의 역사는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 그쵸? 인과관계를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라고 했지. 맞고 3번 역사의 전개는 지리적, 생물학적, 경제적 제약에 영향을 미친다. 그쵸? 미치는 건 맞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라고 했으니까 3번은 맞는 내용. 4번이 답이죠. 결정론적 설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사상의 우연성을 드러낸다가 아니라 우연성이 아니라 그죠? 필연성이죠. 필연성. 우연의 반대. 오늘 또 알아가야 되는 단어가 우연의 반대는 필연. 필연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인과적인 것. 반드시 일어나는 것. 우연적인 것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우연적인 거잖아요. 자, 5번 역사를 예측하려고 하는 시도는 역사에 작용하는 힘. 바로 역사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좌절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측하려는 것은 어렵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 역사에 대한 거고 니은은 뭐야? 미래의 사건, 미래죠, 미래. 그러니까 얘는 과거. 자, 기억과 니은은 하나의 갈래로 이어지고 있다가 아니라 니은이죠. 니은만 해당하는 거지. 과거만. 그래서 1번 틀렸고 기억은 니은과 달리 많은 힘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단어가 틀렸냐면 기억과 니은 다 많은 힘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달리가 틀렸죠. 2번 틀렸고 3번 기억의 역사는 역사의 필연성을 니은은 역사의 예측 불가능성을 보인다. 뭐가 틀렸어? 3번 틀렸어. 필연성을 틀렸죠. 필연성을 둘 다 예측 불가능성이야. 예측 불가능. 많은 힘이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도 그렇고 미래 역사도 예측은 불가능해. 자, 그 다음에 4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증명도 반증도 불가능한 이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설명이 불가능하다. 결정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결정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기억과 니은이 역사상 일어나는 모든 일에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 아까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네. 그래. 5번이죠. 5번. 자, 그 다음에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료 역사 자료죠. 역사 자료. 사료라는 단어도 앞으로 알아두세요. 역사 자료예요. 역사 자료. 역사 자료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역사적 문서, 기록, 건축, 조각 등 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나 유물을 역사 자료를 사료라고 한다. 역사 자료를. 역사가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라는 건데 결국 이 글을 이해한 거야.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야. 3번. 틀린 사람. 시은이 틀렸어. 사료를 탐사 수집하는 것 1번부터 사료를 연구하는 역사연구법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역사연구로 적절하다? 뭐라고요?
뭐라고? 제가 4번 틀렸다고 했는데 4번이라고 아 그래 그러면 3번이요 3번 이거 틀리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여가지고 틀리시면 안 되고 자 4번이야말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데 4번의 답 몇 번이야? 그쵸 5번이죠 5번 틀렸어요? 2번 틀렸다고? 2번만? 저는 1, 2번 틀렸어요. 2번만 틀렸어요. 또 시윤이 몇 개 틀렸어? 저 2번이랑 3번? 3번은 그러면 뭐 너 2번? 그 다음에 시윤이 저도 2번? 그 다음에 지원이는 아까 몇 번 틀렸었지? 2번? 2번이 도대체 뭐야 2번 에이 나쁜 문제 2번. 자 넘어가서 스스로 다 맞았어요. 그러게 자 다음 주에 여기 다 숙제죠? 숙제를 해오시고 여기 옆에 번호 써올 필요는 없어요 번호 굳이 써올 필요는 없고 숙제를 해오시고 왜 이렇게 다행히 기분이 적어요? 너무 좋지 네. 근데 철학이라서 조금 어려워 근데 과학보단 나을 거야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 노은이 못 들어갔다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직과 롤스에 대한 생각인데 정의란 무엇인가 당연한 무엇인가 에서 발표를 해온 것 같기도 해 차라리 과학이 나아요. 과학이나 네. 수소 전기차 아까 몇 개 틀렸어? 저요? 4개 중에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그래도 틀리긴 했었겠지? 자 이거 다 숙제죠 숙제고 오늘은 이제 문학으로 넘어갑시다 문학이다. 자 문학 다행히 우리가 싫어하는 시에서 벗어나서 소설로 돌아올 수가 있어서 자 개념 노트 꺼내시고 개념 노트 100쪽 수업하면 더 수업이 길어요. 아니 개념 노트가 싫어요. 개념 노트 맞아 이 개념 노트 머릿속에 다 들어가면 수능 보러 가도 돼 이게 머릿속으로 쑥 이렇게 들어가면 그 대신 다른 거 하면 다른 과목의 용량도 숨겨놔줘 우리의 뇌세포 하나당 2테라를 2000테라구나 2000테라를 저장할 수 있대 얼마 1테라가 1000기가 근데 저장이 100기가구나 그러니까 저장이 안 되니까 문제야 저장 오류야 자꾸 아니 저장 용량은 충분한데 저장 오류야 와이파이가 안 터지나 봐 데이터라도 켜야겠네. 자 우리 이거 사실 초등 기파랑 하면서 이미 배웠었던 내용이에요 이미 배웠었던 내용이고 인물은 4가지 기준에 따라서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몇 쪽이냐면 100쪽 개념 노트 100쪽 이미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소설에 등장하는 소설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인물 사건 배경 소설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이 등장을 하는데 인물은 4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기준에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유형 그 다음에 배경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뭐 시대적 배경 이런 게 이제 배경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인물이야 인물을 그럼 어떤 기준에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바로 역할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뭐냐에 따라서 주인공에 반대하는 역할이냐에 따라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로 나눌 수가 있다 반동인물 자 그러면 백설공주는 주동인물이야 반동인물이야? 그쵸 주동인물인 거지 주동인물은 한마디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동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주도적인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반동인물은 주동인물과 대립하는 거야 대립의 밑줄 갈등의 밑줄 갈등 그래서 백설공주에서 백설공주는 주동인물이고 백설공주에게 반대하는 게 대립되는 게 누구야? 그쵸 마녀잖아요 마녀 혹은 뭐 왕비 자 이게 이제 반동인물이다 자 그렇다면 일곱 난쟁이는 뭐게? 여기에 속할 수 없어 여기 나눌 수가 없어 주변인물이야 주변인물이라는 것은 중요도에 따라서 나눈 거야 인물을 중요도에 따라서 중심인물인지 주변인물인지 나눈 거예요 중심인물인지 주변인물인지 자 그러니까 중심인물 백설공주에 따라서 중심인물은 누구랑 누구야? 중심인물은 이야기의 주인공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야 돼 처음부터 끝 죽으면 어떡해요? 죽어도 주인공일 수 있죠 죽으면 어쩔 수 없다 주변 인물은 종종 나오는 거 종종 부수적인 인물이죠 종종 나오는 자 그래서 중심 인물은 이 백설공주와 마녀 둘 다 중심 인물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나오니까 마녀는 중심 인물인데 근데 일곱 난쟁이는 주변 인물이죠 난쟁이는 주변 인물이다
자, 그래서 인물을 역할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중요도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성격과 관련되어 있어. 성격. 세 번째, 네 번째는 성격과 관련되어 있는데 성격이 성격이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격이 변하면 입체적이라고 해. 입체적은 바뀌는 거잖아. 아니, 입체적이라고 하고 성격이 변하지 않으면 평면적이라고 해. 입체의 반대가 평면이잖아요. 평면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백설공주 얘기로 계속 해보면 백설공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잖아. 그러면 성격이 안 바뀌었잖아. 그쵸? 그러면 평면적인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아. 변화 없음. 변화 X, 변화 O, 변화 O면 그래서 백설공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빠. 아니 착해. 그다음에 마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평면적인 거예요. 입체적인 인물은 아무도 없어. 근데 흥부와 놀부에서 놀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쁘게 나오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착하게 변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온단 말이야. 이야기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 이제 입체적인 거야. 놀부 같은 애들이. 이해돼? 성격이 중간에 바뀌었으니까 원래 나쁜 애였는데 착한 애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애들이 입체적. 응? 아니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는데 이야기에 따라서 착하게 바뀌었다라고 나오는 얘기들도 있어. 마지막 부분에 반성했습니다. 뉘우치고 다음부터는 뭐 착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 성격이 그 한 집단을 잘 대표하는가. 대표성. 성격의 대표성에 따라서 한 집단을 잘 대표한다라고 하면 전형적이라고 하고 전형적. 아니다. 한 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하고 좀 독특하다라고 하면 개성적이라고 해요. 개성적. 자, 그러니까 학생 집단이라고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하고 요런 애들이다라고 하면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거고 개성적인 인물은 뭐 날라리에 뭐 말 안 듣고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개성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집단을 잘 대표해주면 전형적인 거고 대표를 못하면 개성적인 거죠. 자, 다시 정리해볼게. 자, 소설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이 있는데 사건 배경이 있는데 배경은 세 가지, 주로 크게 세 가지. 공간적, 시간적, 시대적 배경으로 나누고 인물은 크게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8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첫 번째 역할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 역할이 주동 인물인지 반동 인물인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중요도에 따라서 중심 인물인지 주변 인물인지 나눌 수가 있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성격과 관련되어 있는데 성격의 변화와 대표성에 따라서 성격이 변한다라고 하면 입체적, 성격이 변하지 않으면 입체의 반대는 평면이죠. 평면적. 그 다음에 성격이 한 집단을 잘 대표한다라고 하면 전형적, 잘 대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개성적이라고 한다고요. 별로 어려운 개념 없었고 구체적인 것은 여기 잘 읽어보시면 개념 노트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읽어보시고 다시 개념 노트는 잠깐 밀어두고 문법 시작하기 전까지 논문이래. 하도 논문을 많이 봤더니 문법 하기 전까지 냅두고 40쪽 이 교재 40쪽 펴서 요거 선생님이 방금 쓴 거 이거 자, 안 보고 밑에 쓰세요. 안 돼요.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 이미 했던 거야. 자, 여기 밑에 40쪽 여기 밑에 보지 말고 쓰세요. 보지 말고 여기 밑에 쓰세요. 방금 했었던 거 4가지. 힌트만 줄게. 역할, 중요도, 3 성격, 4도 성격, 변화. 자, 보지 말고 써보세요. 다 2개씩이죠. 네.
뭔가 1번이랑 2번이 헷갈려. 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원래. 잘했어. 잘했어요. 저기 초성마. 초성 바로 모르겠어? 맞아. 오늘 배운 내용이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이미 배웠던 내용이어가지고 중심이면 중심의 반대는 다를 수 있어? 그치 주변이지. 이거 납치자리를 하나는 엉터고 다 합쳐져 있는 거. 그쵸. 잘했고. 자 보시면 역할에 따라서 역할이 주동 인물이냐 반동 인물이냐로 나뉘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인물이면 중심 인물, 중심의 반대는 얘들아 주변이야 주변. 중심의 반대는 주변. 그냥 성격이 변하면 입체적이다. 사람이 입체적이야. 3D야 3D. 입체의 반대말은 평면이야 평면. 입체로. 그 다음에 성격은 대표성, 성격을 그 한 집단을 잘 대표하냐에 따라서 전형적이다, 잘 대표하면 전형적이고 잘 대표하지 못하면 개성적이다 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걸 소설에서 적용 해설해볼게. 좀 더 어려운 소설. 백설공주는 너무 쉬운 소설이었고 좀 더 어려운 소설 메밀꽃 필무렵인데 우리 이거 이미 읽었어. 화랑에서. 아, 기억나요? 기억나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메밀꽃 필 때 있었던 일 를 얘기하는 거야. 메밀꽃이 필 때 있었던 일인데 여름쯤이거든. 한 여름쯤인데 여기 자 작품 읽어볼게.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알 수 없어. 허생원이 등장했네.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 내려는 것이다. 또 한데 그 얘기 또 이미 했었던 얘기를 메밀꽃 필 무렵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얘기할 거래.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허생원과 친구가 된 이후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 이야기를.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는 없었으나 듣기 싫어 라고 할 수는 없었으나 허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때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그냥 들어줬다 라는 거지.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이라고 하면서 이런 달이 떠있던 날에 내가 무슨 일 있었는지 얘가 또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조선달 편을 바라보았으나 조선달 쪽을 바라보면서 허생원이 조선달을 바라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 조선달을 쳐다본 게 아니라 내가 또 얘기해가지고 미안해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조선달 쪽에 달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쳐다본 거야. 조선달을 감동하여 서이다. 이지러는 졌으나 그러니까 달빛이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약간 그러니까 좀 완전히 동그란 게 아니라 조금 기울었어. 조금 기울긴 했지만 조금 모자란다는 거지. 보름을 갓 지났으니까 보름달에서 조금 모자란 동그란 달인 거지.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흡옷이 흘리고 있었다. 대화까지는 70리의 반길. 그러니까 대화라는 곳에 가는 거야. 여기가 공간적 배경이겠죠. 대화장. 그 대화 장터까지 가는 거야. 대화라는 곳의 장터까지.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지금 시간적 배경이 나왔네요. 밤길이다. 밤이다. 시간적 배경도 나왔네.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줄 알겠죠? 밤에 달이 이렇게 떠 있는데 지금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조선달과 허생원이 걸어가고 있는 거야. 걸어가면서 이 달을 보니까 그때 그 얘기가 생각나. 또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라고 한 거야. 자,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길은 콩포개 옥수수 있기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라고 했네. 푸르게 색채어 나왔네. 색채어 젖었다. 색채어니까 이거 무슨 감각이야? 시각 젖었다. 촉각이죠. 그래서 이거는 공간감적 심상이에요. 공간감적 심상. 그냥 나와서 한번 한 거야. 별로 이 오늘 배워야 될 내용과는 관련이 없긴 한데 한번 나왔기 때문에 우리 그때도 공간감적 심상 배웠었는데
자,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지금 그러니까 산의 중간쯤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우리가 먹는 그 모밀국수, 메밀국수라고도 하죠. 메밀국수가 표준어예요.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래. 이거 무슨 표현법이야? 비유 중에서도 아니죠. 듯이잖아, 듯이. 지규죠, 지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변이 다 메밀밭이야. 근데 그 메밀꽃이 흰색이야. 흰색이어가지고 꽃이 이렇게 막 펴있는데 그 꽃이 마치 소금을 뿌린 것 같대.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메밀꽃이야, 소금이야? 그렇죠. 메밀꽃인 거죠. 메밀꽃이 원관념인 거고, 원관념을 보조관념 뭐를 이용해서? 소금을 이용해서 빗댄 거지. 정확하게는 지규법이다. 비규법 중에서 지규법 오늘 방금 배운 거죠, 아까.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배경이 너무 낭만적이야. 굉장히 낭만적이지. 달은 떠있지. 주변은 다 흰색, 온통 흰색이어가지고 소금밭처럼 너무나 예쁜 꽃들이 펴있지. 지금 굉장히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내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첫사랑 얘기를 해줄게. 야, 첫사랑 얘기를 해줄게. 야, 첫사랑 이야기야.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여기는 후각이네. 나귀들은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한 명은 아직 등장 안 했는데 세 사람이었네. 길이 좁아가지고 세 사람이 이렇게 길이 넓었으면 세 사람이 나란히 갔을 텐데 한 줄로 가고 있다라는 뜻이야. 세 사람이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한 줄로 가고 있다. 당나귀를 타고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나귀 목에 달린 방울이겠지. 딸랑딸랑 메밀밖에로 흘러간다. 딸랑딸랑 청각이네. 자,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제일 앞에 허생원이 있다는 소리네.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선 동이에게 새로운 인물 등장이네. 아까 3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제일 뒤에 동이가 있는 거고 가운데에 조선달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합적이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진 않았다. 그는 그대로 심심하진 않았대. 잘 들리진 않았지만 심심하진 않았대. 동이도 얘기가.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장이 섰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시장이 맨날 있었던 게 아니라 뭐 5일장이라고 해가지고 5일에 한 번만 시장이 생겼었어. 그래서 그런 날을 장이 섰다라고 하는데 장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달밤이었다. 객주집 토방이란 여관집이야. 여관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너무 더워가지고 그 당시에 에어컨 있었겠냐고. 잠이 들어야지. 잠이 안 왔다. 그래서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서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너무 더우니까 밤중에 잠이 안 와가지고.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지. 새로운 공간적 배경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봉평 지역에서 지금 대화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야. 대화장으로. 왜냐면 5일에 한 번씩 열리니까 봉평장이 3일에 열렸으면 대화장은 한 8일에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 부르냐면 장돌뱅이라고 불러가지고 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인 거야.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오늘은 봉평에서 물건 팔고 8일 뒤에는 대화에서 물건 팔고 장돌뱅이들인 거야. 그래서 봉평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지.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는 어디 없이 하얀 꽃이다. 배경이 비슷하던 그거다.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그러니까 목욕하러 갔잖아. 그러니까 돌밭에서 옷을 벗어도 좋을 것을 다시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너무 부끄럽잖아. 그래서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갔지 않았나. 그런데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이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야. 성서방네 처녀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을 했네요. 그러니까 성서방네 처녀와 첫사랑을 했었던 이야기를 지금 또 하는 거야. 또 봉평사야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 가장 아름다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지. 팔자 있었나 보지 라고 하면서 조선달이 아무렴하고 응답하면서 조선달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해줬겠지. 뭐 동의가 그렇게 딱 봐도 조선달이 아무렴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듯이 한참에 담배를 빨 뿐이었다. 그러니까 빨리 말을 안 이으고 계속 담배만 빨았대. 구수한 자주빛 연기가 색채어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역할을 봤을 때 주동인물은 누구야? 허생원. 반동인물은? 조선달 아니야. 반동인물 아니지. 대립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없어. 반동인물 없어. 자, 그럼 중요도에 따라서 중심인물 누구야? 허생원. 주변인물 뭐 조선달과 그쵸, 동이죠. 동이. 그 다음에 이체적 인물. 아직 성격이 변화했는지 안 했는지 안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아직 성격 변화에 대해서는 안 나왔기 때문에 허생원, 조선달, 동이 다 평면적이야. 그 다음에 어떤 집단을 잘 대표했는지 부분만 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다 그냥 전형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전형적. 자, 그래서 이거 문제 풀어보시면
이 글의 중심 인물은 허세원이다. 맞아? 네. 주변 인물은 조선달이다. 맞아? 네. 맞고 조선달은 허세원과 대립하는 반동 인물이다. X. 반동하지 않죠. 그래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대충 알 거라고 생각해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대충 알 거고, 그러면 이걸 읽지 않아도 이거 문제 풀 수 있어. 풀어봐. 이건 적절한 거야, 적절한 거. 응.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죠. 동일할 수도 있고. 흥부가 착하네요. 흥부가 착하니, 놀부가 나쁘니. 헷갈릴 수 있죠. 적절한 거 고른 거야, 이번에는. 갈등을 겪으면 응. 그냥 주동인물이고 갈등을 일으키면 맞아. 갈등이 일으키면 반동인물, 겪으면 주동인물. 자,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그쵸, 2번이죠. 별로 어렵지 않지. 윗글의 주동인물은 놀부가 아니라 흥부지. 반동인물이 흥도가 아니라 흥부. 반동인물이 놀부고, 중심인물은 흥부와 누구야? 놀부지. 놀부도 끝까지 나오잖아. 흥부와 놀부는 대립하고 갈등하는 일으키는 반동인물이다. 반대로 썼죠. 놀부는 흥부와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반동인물이다 라고 써줘야겠지. 자, 그 다음 장. 흥부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야. 이것도 적절한 것 골라보세요. 적절한 것. 힘들죠. 이거 하고 싫어. 잠깐 쉴 거야. 아, 자, 답은 몇 번이야? 잠시만요. 그래. 잠깐 시간을 어쨌든 더 줄게. 맞는지 틀렸는지 말 안 해주지, 이건. 자, 다 풀었어? 시간 없어서 안 돼. 쉬어야 돼, 우리. 자, 답은 뭐예요? 그쵸, 3번이죠, 3번. 흥부 안에는 반동인물은 흥부랑 갈등하는 건데, 흥부 안에는 갈등하잖아. 왜냐면 흥부 안에는 지금 흥부가 뺨을 맞고 왔잖아, 놀부 아내한테. 그쵸, 그 흥부전 이야기 알죠? 그쵸, 흥부 안에는 흥부를 달래준단 말이야. 아이고, 나 때문에 괜히 맞아가지고, 괜히 내가 신경 좀 꾸라 그래가지고 괜히 맞아가지고 어떡해요. 걱정한 인물이기 때문에 반동인물 아니죠. 흥부는 개성적 인물이 아니라 착한 집단을 전형적으로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이다. 그래서 2번 틀렸고 답은 3번. 자, 뒤에 문제 잘 풀어오시고, 흥부전이라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 잘 풀어오시고, 문법 하기 전까지 쉴 거야. 문법 하기 전에 잠깐 쉬고. 진짜 흥부가 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 58쪽 펴놓고 잠깐 쉬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교재는 58쪽. 그 다음에 개념 노트. 개념 노트는 다시 꺼내셔서 개념 노트는 207쪽 펴시면 됩니다. 207쪽. 자, 207쪽 펴시고.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간과 어미는 뭐만 가지고 있어? 어간과 어미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 용언? 그쵸, 용언만 가지고 있죠. 용언에는 누구랑 누가 있어? 동사. 그래서 동사랑 형용사가 있죠. 동사랑 형용사. 동사랑 형용사가 있는데, 나는 착해서 책을 읽었다. 자, 여기서 착하다 품사 뭐야? 형용사. 그쵸, 형용사죠.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읽었다는. 동사. 그쵸, 동사죠, 동사. 자, 동사인데, 자, 그럼 착해서의 기본형 뭐야? 착하다. 착하다야, 착하다. 착하다. 자, 여기서 어가는 어디까지야? 착다 안 되잖아. 착하까지야, 착하. 착하까지가 어간. 다가 어미죠, 어미. 활용되는 부분은 어미. 아까 책에서 종결 어미가 또 나왔잖아요. 응. 그 어미가 이 어미예요. 아, 자, 어미야, 어미. 자, 그 다음에 읽었다의 기본형은 뭐야?
그렇죠. 일다죠. 어간 어디까지야? 그렇죠. 일까지가 어간이고 다가 어미잖아요. 어미. 자, 그럼 착해서를 다시 봐보자. 착해서를 다시 봐보면 여기서 어간이 어디까지냐면 착하까지잖아. 그래서 이어서 착하 이서 착하까지잖아. 하랑 이가 만나면 애가 되는 거야. 아랑 이가 만났으니까 애가 된 거야. 이서 서지 정확하게 선데 착하까지가 어간이고 얘는 어미잖아요. 어미잖아요. 어미. 그 다음 읽었다도 일까지가 어간이고 얻다가 어미란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어미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야. 어미에도 어간과 어미도 구분해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어미에도 종류가 있대. 자, 어미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어미에는 자, 207쪽 개념 노트 봐보시면 어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가 있대. 어말 어미가 있대요. 어말 어미가 있대. 자, 선어말이다 라는 것은 어말 앞에 왔다 그래서 선이야. 선자가 먼저 선자거든. 그래서 어말 앞에 왔다 라고 해서 선자인 거야. 그러면 말이다. 말은 말의 끝이잖아요. 말의 끝. 말의 끝이기 때문에 서는 어말 어미야. 근데 다도 어말 어미야. 근데 엇은 선어말 어미야.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어미보다 일찍 왔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인데 왜냐면 그렇다면 선어말 어미부터 알면 돼. 선어말 어미에는 크게가 아니라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 선어말 어미에는. 그러니까 어말 어미 앞에 올 수 있는 어미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랑 뭐냐면 첫 번째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주체 높임. 두 번째는 시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만 기억하면 돼. 시야. 시. 그 다음에 시제는 세 가지가 있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를 나타내주는 표현 그 다음에 현재 는, 미래 get. 이렇게 선어말 어미의 종류는 그렇게 4개밖에 없어. 4개. 주체 높임 시제, 과거, 현재, 미래, 는 get. 자, 그래서 읽었다, 읽는다, 읽겠다. 어머니께서 읽으신다. 시 또는 의시거든. 시 또는 의시거든. 의시. 그래서 지금 읽는다를 보면 어미가 일단 다 어간과 어미를 쪼그면 여기 얘가 어간. 얘네들은 어미인데 어미도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끝에 오는 다가 당연히 어말 어미겠죠. 다가 당연히 어말 어미이고 이 가운데 낀 애들은 이제 선어말 어미인데 얘는 이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 얘는 과거 아니죠. get이잖아. 읽겠다. 현재 미래잖아. 미래. 읽겠다. 그쵸. 미래죠. 미래. 읽으신다에는 의시와 주체 높임과 는까지 들어갔어. 선어말 어미가 2개야. 너무 어렵지. 주체 높임이랑 현재. 주체 높임이랑 현재 선어말 어미가 2개인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선어말 어미가 2개. 자, 그래서 선어말 어미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읽다라고 할 수 있잖아. 읽다. 그쵸? 읽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는 시제 표현이 없거나 주체 높임 표현이 없으면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한 개만 들어갈 수도 있고 읽었다. 시제만 표현하는 거야. 읽었다. 읽겠다. 읽는다. 표현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2개도 들어갈 수 있어. 2개. 읽으신다처럼 읽으셨다. 읽으실 거다. 것이다. 읽으실 것이다. 읽으실 것이다. 의실. 2개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어말 어미는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한 개만 들어갈 수도 있고 2개 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건데 어말 어미는 반드시 하나만 들어가. 하나만. 어말 어미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반드시. 어말 어미는 반드시 다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문장 읽는 까지만 하고 끝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말 어미는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어말 어미인데 어말 어미. 자, 어말 어미예요. 어말 어미. 어말 어미에는 종류가 3가지나 있어. 어말 어미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어. 208쪽으로 넘겨보면
일단 어말 어미는 용언의 끝에 오는 어미로 용언 끝에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밑줄 치고 한 개라고 위에서 한 개, 반드시 필요 한 개. 근데 선어말 어미는 어떻다고? 안 올 수도 있고 한 개만 올 수도 있고 두 개가 다 올 수도 있다. 시제랑 높임이 다 올 수도 있다. 시제 높임 둘 다 올 수도 있다. 시제 높임 둘 다 올 수도 있다. 시제 한 개만 올 때는 시제 또는 높임만 오는 거죠. 높임만 오는 거지. 근데 어말 어미는 반드시 와야 돼. 한 개만 와야 되는데 한 개인데 그 어말 어미 있잖아. 어말 어미 위에 공간이 남잖아. 근데 어말 어미 위에 어말 어미 일단 이것부터 써놔. 어말 어미는 이 위에 말이야 공간이 있잖아요. 빈 공간이 여러분 책에 208쪽에 어말 어미는 종결 어미가 아니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 어말 어미는 반드시 와야 되는데 종결 어미는 반드시 오진 않아요. 다른 말이거든. 자 그러면 어말 어미가 뭐냐라고 봤을 때 자 어말 어미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지. 전성 어미, 연결 어미, 종결 어미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전성 어미 여러분들 거기 써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용언이 다른 품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어미라고 해가지고 다른 품사처럼 밑줄 다른 품사처럼. 자 근데 그 네모 안에 밑에 뭐라고 써져있냐면 품사는 바꾸지 않음에 밑줄 치고 별표 쳐놔. 별표. 아까 위에 썼던 어말 어미는 종결 어미가 아니면 거기에도 별표 쳐놔. 빨간색으로 별표 쳐놔. 별표. 다른 품사처럼 기능하게 하지만 품사를 바꾸지는 않아. 그거를 전성어미라고 해요. 그럼 밑에 내려가서 세 가지 볼게. 전성어미에 뭐뭐뭐가 있냐면 명사형 정성어미, 명사형, 그다음에 관형사형 정성어미, 관형사형, 그다음에 부사형 정성어미, 부사형 정성어미. 자, 그러니까 원래 어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동사랑 형용사라 그랬단 말이야. 그치? 근데 동사랑 형용사를 마치 명사처럼, 마치 관형사처럼, 마치 부사처럼 역할하게 하지만 품사는 그대로 동사 형용사야. 근데 마치 명사처럼 관형사처럼 부사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어미가 전성어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가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안다 라고 해가지고 미음, 명사형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미음이야. 으가 표현될 수도 있고 거기 그래서 동그라미 쳐놔. 미음이랑 기야. 미음이랑 기. 명사처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미음이랑 기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관형사는 니은 리을이야. 니은 리을. 선생님 그냥 니은 리을로 외우는데 니은, 는, 을, 던도 어쨌든 니은이잖아. 니은, 리을, 니은 리을이야. 니은 리을. 명사형은 미음 기억이 기고 관형사형은 니은 리을. 부사형은 개, 도록. 개도록이야. 개도록. 동그라미 쳐주시고 명사형에서 자 그러니까 거기 보면 너가 노력하고 있음을 잘 안다. 자 너가 여기 너 품사 뭐야? 그쵸 대명사죠. 가는 조사. 그쵸 조사죠. 노력하 동명사. 노력해라. 노력하고 동사죠. 동사. 노력해줄래? 동사. 노력하자. 그러니까 동사 노력하고가 다 동사구나. 있음. 그쵸 동사죠. 조사. 잘. 땡. 잘은 부사예요. 부사. 안다를 꾸며주잖아. 안다는 알아. 안다. 알아라. 알고 있을래? 동사죠. 동사. 잖아요. 자 근데 얘를 그러니까 동사인데 동사는 원래 문장 끝에만 와야 되잖아. 문장 끝에만 와야 되는데 중간에 올 수 있게 해준단 말이야. 중간에 올 수 있게 해주는데 어떤 형태를 띠냐면 마치 명사처럼 조사랑 결합할 수가 있어. 명사처럼. 왜냐면 미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한다. 중간에 오는 거야. 중간에 오는 거. 전성어미는 중간에 오는 이야. 중간에 오는 거. 중간에 오는 어미. 중간에 오는 동사. 중간에 오는 동사는 무조건 전성어미 아니면 연결어미여야 돼. 전성어미 아니면 연결어미여야 돼. 연결어미. 얘네들은 중간에 와. 중간에 오는 거.
근데 기가 들어간 게 뭐가 있어요? 있기를 아, 바란다. 너가 뭐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 기. 이럴 때 기인 거죠. 관형사형은 일단 관형사는 뭐를 꾸며주냐면 체언을 꾸며줘. 체언. 앞에 체언 써. 체언 수식. 부사는 주로 뭘 꾸며주냐면 용언 수식. 부사는 용언 수식. 자, 그래서 어제 떠난 사람이 누구냐? 어제 떠난 사람.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 사람은 명사잖아요. 명사. 떠나다에서 왔어. 떠나다. 그러니까 원래 품사는 동사야. 동사. 떠나라. 떠나자. 동사야. 동사. 떠나인데 떠난 니은을 써가지고 사람을 꾸며줘. 체언을 꾸며줘. 그래서 관용사형 전성어미. 떠난 품사는 그대로. 관용사형 전성어미라고 해가지고 떠난 이 니은이 어미야. 어미. 떠나까지는 어간이고 중간에 쓰여가지고 품사는 그대로 동사야. 동사인데 관형사처럼 명사를 꾸며주게 하는 역할이. 그다음에 부사형은 더 푸르도록이 이제 부사형 전성어미인 거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만 그냥 일단 알아두고 넘어가면 되고. 자, 그다음 연결어미. 연결어미도 마찬가지로 동사의 문장이 가장 끝에 오는 게 아니라 문장 중간에 오면 무조건 전성어미 아니면 연결어미야. 전성어미 아니면 연결어미. 그다음에 문장 끝에 와야 종결어미인 거야. 종결어미. 문장 끝에 와야. 얘는 끝에 와야 돼. 끝.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어말 어미에 속하는데 얘네들이 다 어말 어미에 속하는데 문장이 중간에 왔냐 끝에 왔냐에 따라서 전성어미 혹은 연결어미 또는 문장 끝에 오면 종결어미가 된다고. 문장 끝에 오면 종결어미. 자, 연결어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야. 문장과 문장 연결이니까 문장과 문장 연결해줘서 가운데 오는 거. 대등적으로 연결해주면 고, 며, 나. 대등적으로 연결해주는 거. 대등적 연결어미. 문장과 문장 연결해주는 고, 나, 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다음 종속적 연결어미.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해주는데 문장이 한 문장 안에 걸쳐져 있어. 니, 면, 아서, 어서. 봄이 오니 꽃이 핀다. 봄이 온다라는 문장 하나, 꽃이 핀다는 문장 둘. 근데 그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니라고 하는 연결어미. 얘는 봄이 오니까 꽃이 핀다 인 거니까 이거 굳이 다 외울 필요 없고 어쨌든 종속적 연결어미 이거 통해서 연결이 된다 라는 거고. 보조적 연결어미에 별표 쳐놓고 이게 좀 어려워. 얘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데 얘는 문장과 문장이라기보다는 본용언의 밑줄,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해주는 거야. 나머지는 대등적과 종속적 연결어미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준다면 보조적 연결어미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해주는 거야. 보조용언 연결. 개, 지, 고. 깎아주었다. 깎아주다. 깎아주다를 연결해주는 거니까 본용언과 보조용언. 자, 종결어미가 제일 쉬워요. 종결어미는 평서형 종결어미. 평서. 그냥 그대로 다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의문도 아시죠? 물음표로 끝나는 거. 그 다음 명령도 알고 우리 청유도 배웠고 감탄도 배웠어요. 종결어미는 가장 쉬워. 제일 쉬워. 자, 이렇게 있다라는 거 보시고 이 개념 노트 그대로 펴고 문제로 돌아갈게. 58쪽. 너무 어려워. 그치?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롭죠. 이런 걸 왜? 그러니까 나도 너네한테 중1한테 이렇게까지 힘든 시련을? 중1입니다. 그러니까 중1한테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고1일 때 배우는 거야. 고1 때 배우는 건데 미리. 이제 막 초등학교를 들어서. 이제 막 사실 중1도 아니지. 너네 초6이잖아. 자, 1번 문제 보시면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는 부분은 어디야? 어간이야, 어미야? 그쵸, 어미죠. 어미로 용언의 어간 뒤에부터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더해주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맞아? 그쵸, 5점. 앞에 설명과 뒤에 설명 둘 다 맞으니까 5. 2번 선어말 어미는 용언 끝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쵸, X죠. 없던 어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 어말 어미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아니에요. 어말 어미만. 반드시 필요한 건 어말 어미만. 먹만 하고 끝낼 순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어말어미예요. 3번 용언의 끝에 오는 어미로 용언의 끝에 반드시 필요한 어미를 어말어미라고 한다. 맞아요? 오. 저 5자 5x5. 자 2번 선어말 어미는 어말어미 앞에 나타나는 어미로 그쵸? 선어말 어미 먹었다. 그래서 얘는 어말어미, 얘는 선어말 어미. 근데 어말어미 앞에 나타나는 어미로 용언의 어간 뒤에부터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더해준다. 맞아요? 일단 앞에 거 어말어미 앞에 나타나는 어미 맞지? 용언의 어간 뒤에 붙은 거 맞지? 네. 그래서 문법에 다양한 문법적 기능, 예를 들면 시제 표현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주체 높임, 높임 표현을 실현해주잖아. 그래서 5 맞고 2번 전성어미는 문장을 다음 말에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다. 연결이니까 전성어미가 아니라 그렇죠. 연결어미겠지. 연결어미. 그래서 X. 자, 용언이 다른 품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어미는 연결어미가 아니라 전성어미. 그래서 X. 4번 종결어미는 문장을 끝맺어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이다. 맞아? 네. 그렇죠. 5. 자,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할머니, 명사, 깨서, 조사, 는, 조사, 귀, 명사, 가, 조사, 밝으시다. 동사. 아니야. 형용사. 형용사. 의시는 무슨 높임? 그쵸, 주체 높임. 자, 나는 책을 읽었다 해서 엇은 무슨 시제야? 과거. 과거 시제. 그 다음에 먹는다 해서 는, 현재. 현재. 그 다음에 오겠다 해서 get. 미래. 그쵸, 미래죠. 과거, 현재, 미래. 자, 전성어미에는 명사형 전성어미, 무슨 형 전성어미, 무슨 형 전성,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 다음에, 부사. 그쵸,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다. 자, 연결어미에는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 그쵸,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다. 자, 종결어미에는 평서형, 그 다음에 명령형, 그 다음에 의문형, 그 다음에 청유형, 그 다음에 감탄형이 있다. 이거는 다 그대로 개념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여기까지는 응용도 아니야. 그냥 개념만 물어본 거야. 자, 중요한 거는 5번부터가 이제 조금 어려운데. 자, 너를 괴롭게 하는. 자, 기억은 어디가 문제로 나왔냐면 읽어라. 여기가 문제로 나왔고 말을. 기억에 읽어라의 어라는 종결어미이다. 맞죠? 종결. 어라는 종결이야. 문장 끝났잖아. 일어나 말고 어라인 거니까 1번 맞는 내용. 2번 니은 문장에 쓰인 용어는 두 개이다. 뭐랑 뭐야? 용언. 동사. 동사 형용사가 두 개래. 동사는 그쵸, 말을과 또 마신다. 그쵸, 마신다. 두 개 맞죠? 네. 네, 그래서 맞고. 디귿 깎아 주었다에 쓰인 어말어미는 두 개이다 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종결어미는 어말어미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어말어미는 모든 동사와 형용사에 모두 다 있어야 돼. 반드시 한 개는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디귿에 있는 용어는 몇 개야? 용언이요. 두 개. 두 개죠. 그쵸? 깎아와 주었다. 두 개잖아요. 두 개. 자, 그렇기 때문에 어말어미 두 개 맞지? 다. 두 개잖아요. 종결어미는 하나야. 자, 어말어미는 두 개. 근데 옆에 써놔. 종결어미 하나. 종결어미는 무조건 한 개예요. 무조건 한 개. 문장이 끝나는 어미는 하나잖아. 문장이 끝난 어미. 그래서 어말어미는 두 개. 자, 리을에 잘하고 싶다의 연결어미 고가 쓰였다. 잘하고 싶다. 잘하다. 국어를 잘하다. 그 다음에 나는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인 거니까 고. 여기서의 고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전성어미 아니면 연결어미인데 얘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잘하다의 뭐 다른 걸 꾸며준다거나 이런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연결어미 맞고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어미냐면 대등적 연결어미야. 대등적 연결어미. 자, 그다음에 5번이 별표인데 답은 5번인데 쉽지 않다는 전성어미 지가 쓰였다라고 했는데 쉽다와 않다가 용언이거든. 쉽다와 않다가 용언. 여기서도 어말어미는 두 개야. 지와 다. 어말어미 두 개. 근데 종결어미는 몇 개? 한 개. 한 개 뭐야?
다잖아, 다. 그쵸? 평서형, 종결어미 다 하나잖아요. 근데 이 지가 전성어미가 아니라, 얘는 전성어미가 아니라 그냥 외워야 돼. 여기서의 지는 보조적 연결어미야. 보조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야. 왜냐면 이 지가 지가 보조용언이래. 보조용언. 안타가 본용언. 아 미안. 십지가 본용언이구나. 안타가 보조용언. 그래서 얘는 보조적 연결어미야. 너무 어렵죠? 답은 5번이에요. 너무 어렵죠? 자, 문제만 다 풀고 가자. 자, 여기 밑줄 친 것 중에서 종결어미는 뭐야? 종결어미? 말미. 그쵸? 막리 말고는 없어. 나머지는 다 전성어미 아니면 중간에 왔잖아. 전성어미 아니면 연결어미야. 알겠어? 종결어미는 기억밖에 없어. 근데 막리, 명령형 맞아? 아니. 무슨 형이야? 의문형. 그쵸? 의문형이죠, 의문형. 자, 그 다음에 니은 하늘은 높다. 그 다음 바다는 푸르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줬으니까 연결어미야, 전성어미야? 그쵸? 연결어미죠. 연결어미 중에서도 하늘은 높다와 바다는 푸르다는 각각 다른 각각이니까 대등적인 거네. 대등적 연결어미네.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 비가 왔어. 그 다음에 우산을 챙겼어. 이것도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건데 문장과 문장을 어떻게 연결해 주냐면 비가 와서 우산을 챙긴 거니까 각각 따로인 게 아니라 종속적으로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종속적 연결어미야. 종속적 연결어미. 그래서 디귿 틀렸어. 기억도 틀렸죠. 아까 의문형이었으니까 여기 명령형의 밑줄 쳐져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 얘는 기가 들어갔네. 성공하기 어렵다. 연결음. 아니야, 얘는 전성어미야. 기. 명사형 정성어미야. 명사형 너무 어렵죠. 명사형. 그거 맞는 거 자, 미음은 우리의 청춘이 아름답게 피었다. 연결어미 아니면 정성어미인데 아름답게 피었다. 봐봐, 얘는 문장이 각각 따로따로인 게 아니라 청춘이 아름답다. 문장이 가운데 있잖아. 그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 문장이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이 중간에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다 전성어미야. 문장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해되죠? 청춘이 아름답게 피다. 우리의 청춘이 아름답게 피었다. 문장이 이렇게 두 개인데 어쨌든 아름답게는 걔는 동사를 꾸며줘. 아름답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사형 정성어미야. 부사형. 너무 어렵죠? 그래서 답이 중요한 건 아니고 2번이야. 2번. 리을. 답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기 밑줄 친 것 중에서 지원아,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밑줄 쳐져 있는 것들 부분 있잖아. 이 중에서 종결어미인 부분은 어디야? 뭐랑 뭐야? 종결어미인 부분. 시은이. 기억, 미음. 그쵸? 기억이랑 미음이죠. 얘네만 문장 끝에 왔잖아. 그러니까 얘네만 종결어미인 거고 하계 분이 많아서 문장 가운데 왔잖아. 그러니까 연결어미 아니면 전성어미라고. 이해되시죠? 그다음 어말어미를 가진 것들은 뭐야 그러면? 어말어미. 니은. 모두 다야. 아. 모두 다. 어말어미 안에 전성어미랑 연결어미랑 종결어미가 섞여져 있는 거잖아. 어말어미는 모두 다야. 근데 그 중에서 종결어미는 기억과 미음에만 와 있다고요. 나머지는 전성어미 아니면 그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쉬운 기억과 미음부터 봐볼게. 기억에는 먹자에는 종결어미가 포함되어 있다. 맞아? 네. 그쵸? 맞고. 미음 나는 너가 천을 다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바란다는 선어말 어미야 종결어미가 포함되어 있다. 일단 종결어미 포함되어 있는 거 맞죠? 네. 다라고 하는. 바란다의 기본형 뭐야? 그래서 바라다죠. 다만 종결어미란 말이야. 다만. 그러면 라는 뭐냐? 이 라는 현재를 나타내주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야.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맞아요. 선어말 어미. 정확하게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5번도 맞는 내용.
자, 그 다음 그럼 니은, 디귿, 리을을 보면 니은, 하계에는 전성어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에게 청소를 하게 했다. 답은 2번인데 얘는 전성어미처럼 보이긴 하는데 하게 했다. 문장 이렇게 두 개잖아. 하게 했다. 이렇게 두 개잖아. 하게 두 개. 본용과 보조용어를 연결해줘가지고 얘는 보조적 연결어미야. 보조적 연결. 너무 어렵죠? 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네. 휴먼 테스트만. 그러니까 디귿의 분이에는 연결어미가 포함되어 있다. 바람이 부니, 방안이 시원해졌다. 그쵸? 문장과 문장 두 개를 연결해주는 거니까 연결어미.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종속적 연결어미야. 연결어미밖에 모르겠네. 종속적 연결어미. 니가 붙은 거야, 니. 종속적 연결어미. 연결은 연결인데 종속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자, 리을의 많아서에는 나는 일이 많다. 그 다음 오늘도 출근했다. 인 거니까 이어진 문장 많다와 출근했다를 해주는 아서라고 하는 얘도 종속적 연결어미. 자, 일단 여기까지 배워보시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지만 집에 가서 이 개념 노트 잘 보시면서 문제 풀어보세요. 얘들아, 문제 바로 풀어봐야 문법 문제만 집에 가서 바로 풀어줘, 제발. 알겠지? 집에 가자마자 문법 문제 풀어봐요. 풀어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합시다. 고생했어요.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치?